쉬는 시간 즐겁게 잘 즐기셨나요? 네, 샌드위치도 좀 드시고 좀 쉬는 시간을 좀 유익하게 잘 보내셨길 바라겠고요. 오늘 사실 오프라인으로 와주신 분들 중에 아무래도 뷰티 비즈니스에 관련되어 있는 행사다 보니까 그 관련된 분들도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따가 또 네트워킹 시간도 마련이 되어 있지만은 서로 좀 인사 나누면서 이쪽 관련 업계에 대해서 뷰티 테크를 어떻게 도입할지 같이 좀 소통하는 시간도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세션 2 컨퍼런스 발표들을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트랩은 화장품 기업뿐만 아니라 저희는 피부과 병원과도 협력 연구 그리고 협력 사업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곳이 바로 청담동에 있는 보스 피부과의 김홍석 원장님이신데요. 김홍석 원장님은 유튜버 14만 유튜버이시기도 합니다. 피알람으로도 되게 유명한 유튜버신데요. 저희 김홍석 원장님을 모시고 오늘 피부 맞춤 스킨케어와 AI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홍석입니다. 자, 오늘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제가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 사실 되게 다른 분야에 있는 분들 앞에서 강의를 한다는 게 되게 조금 제 입장에서는 되게 마음이 좀 떨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항상 뭐 일반 사람들이라든지 제가 다 피부과 원 선생님들 뭐 이렇게 강의를 하다가 너무 다른 주제로 뭔가를 이야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지를 생각을 하다가 그냥 제가 가지고 있었던 제 개인적인 생각 그리고 지금 어떻게 좀 방향이 나가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공유해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워낙 화장품 강의를 워낙 많이 하면서 제일 많이 이제 생각했던 부분들의 문제, 그 다음에 환자들을 늘 보면서 실질적으로 환자분들이 이야기하는 그 피부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의 문제를 늘 접하다 보니까 실제로 어떻게 보면 최고 접점에 제가 항상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괴리감이 느껴지는 부분들이 뭐냐면 정형화되어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때입니다. 제가 이제 화장품 강의를 쭉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1층에 여러분들 백화점 1층을 쭉 한 바퀴만 돌아보시면 알게 돼요. 백화점 1층을 쭉 한 바퀴 돌면 정말 그 많은 화장품 브랜드가 있고 그 브랜드에 각각 들어가서 제 피부 타입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전부 다 다른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 심지어는 화장품 안에 그 각각 회사에 있는 화장품에서도 건성용이냐 지성용이냐 이런 이야기들을 분류하는 과정도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분류한 거죠. 자, 불확실성에서의 또 불확실성을 더하는 이런 사항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과연 뭘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되게 많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이제 피부 타입에 대한 부분들을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하면서 피부 타입에 대한 분류와 그다음에 환자분들한테 화장품에 대한 부분들을 좀 레커멘드하고 그다음에 또는 시술과 치료에 대한 부분들도 그 부분을 나눠서 치료를 해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걸 내가 언제까지 내가 이걸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냥 딱 한 번에 들어와서 딱 끝내 있고 그냥 거기에 대해 맞춰서 그 다음에 제가 생각에 있던 프로토콜대로 치료를 하면 되는데 이걸 전부 그걸 체크하고 확인하는데 시간을 다 뺏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금 힘든 부분들이 좀 있긴 했어요. 저희가 병원에 보면, 병원에서 보면은 그 미용 클리닉이 대부분 이제 보면 환자분들이 들어올 때 저희들은 이제 마케팅, 저희 병원은 배너기도 합니다. 이런 것도 달랑 보고 들어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들어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나는 이런 피부를 하고 싶어요. 저런 피부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우리가 맞춤에 대해서 이제 고민들을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요. 맞춤이라고 하는 건 말이 맞춤이지 거의 그냥 정형화된 틀 안에서 그냥 사실 원장이 이야기해주는 대로만 그냥 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성분들도 많으실 건데 병원 한번 가보신 분들은 저거 하면 되게 좋을 거야 갔는데 분명히 병원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어느 순간 다른 시술을 받고 옵니다. 그런 경우 많이 겪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겪는 부분도 많고, 그 다음에 환자분들한테 관리를 해주는 과정에서 특히 우리가 스킨케어는 결국은 화장품을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화장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결국 마지막에 그 화장품도 피부 타입에 대한 부분들이 분류가 안 되면 결국은요 똑같은 화장품으로 손만 똑같이 하고요 말만 다릅니다.
자, 그냥 이런 게 너무 지금 현재 우리가 팽배해져 있는 문제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좀 바꾸면 좋을까?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더 정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말로만 맞춤이 아니라 정말 나한테 어떻게 맞출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늘 하게 됩니다. 되게 많은 분들이 이제 결국은 제가 딱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딱 병원에서 오시는 분들을 크게 정말 다양한 시술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뭐 보면 딱 이 두 가지로 딱 모여야게 됩니다. 우리가 뭐 여드름이 생기든 주사 피부에 생기든 민감성 피부 환자가 있든 알레르기가 있든 다양하게 민감한 피부잖아요, 그죠? 민감성 피부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좀 덜 늙고 싶어요. 그러니까 보톡스, 필러, 리프팅 뭐 등등등등등 이런 시술들이 합니다. 자, 사람들 얼굴은 전부 다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맞춤에 대한 피부 상태도 전부 다르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이 어떤 게 맞는지도 전부 다르고 생활 습관 이런 거 모두 전부 다릅니다. 그런데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왜? 귀찮으니까. 그리고 시간 낭비니까. 왜? 당연하죠. 그 지금 치료만 해주면 되는데 그걸 처음부터 알아가지고 뭘 이렇게까지 해야 돼? 자, 그러다 보면 이런 개념들이 너무 팽배해져 있다 보니까 결국은 맞춤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개념이 이미 사라진 지는 오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개선시켜 줄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러면 그게 시간을 좀 세이브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고, 또 그 다음에 제가 피부 타입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늘 하면서 실제로 병원에서 좀 어떻게 하고 있었던지, 그다음에 어떻게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두 가지 개념입니다. 이게요, 병원에서는 이제 보통 30대, 40대 환자분들이 병원에서 대부분 와서 옛날에는 안티에이징을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좀 더 늙게 만들어주세요. 얘기했지만 요즘은 다 20대입니다. 거의 대부분. 요즘 뭐 유명하다는 시술들, 울세라, 써마지 다 20대들 합니다. 요즘 30대들을 물론 하긴 하지만 돈 모아서요. 알바비 모아서 시술 1년치급 하고 갑니다. 자, 이게 우리 개념이랑 좀 다르죠.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는 문화이기도 하죠. 근데 그 친구들의 특징은 어떻게 보면 내 피부에 맞는 거를 자기가 검색력을 통해서 내 스스로한테 이미 그걸 알아서 하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40대 50대 분들은 그런 능력이 없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한테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툴이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그 다음 두 번째가 요즘에 리주비네이션, 프리주비네이션이라고 해서 예방하는 개념의 컨셉이 되게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죠. 나 저렇게 안 늙고 싶어. 그냥 나는 무조건 지금 현재 이 얼굴로 평생 갈래 라는 컨셉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게 피부과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트렌드죠. 자, 그러려면 내 피부도 알아야 되고요. 내 피부에 대한 타입도 알아야 되고 상태의 현황에 대한 것도 파악도 해야 되고 그거를 분석해 주면서 내 생활 패턴 등등 모든 것들을 관리해 줘야 되는 것들이 필요한데, 유튜브라고 하는 정보가 되게 어떠냐면 되게 단편적인 정보, 우리가 5분 10분 안에 들어가는 그 정보만 가지고 사람들은 마치 그게 다 크다고 생각하지만 토탈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작은 아주 조각된 그런 정보들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기가 사실 쉽지 않죠. 그래서 공부를 하게 하는 것보다 공부를 안 하더라도 만들어 보자 하는 시스템들이 생기는 거죠. 제가 이제 아트랩을 참 만나게 된 게 참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이 참 비슷했던 부분인데, 제가 화장품을 워낙 많이 아까 강의하다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피부 타입에 따라서 화장품을 어떻게 처방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한참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업체들 좀 찾아봐서 이거 어떻게 분류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리저리 문의하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메일이 하나 왔어요. 원장님이랑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일을 같이 하고 싶어요. 근데 딱 그 받자마자 첫 느낌이 뭐냐면 힘들겠다. 진짜 이거 진짜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머릿속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도요 방향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고는 싶어요. 그래서 시작을 했던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맞춤형 화장품이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뭐 우리가 이런 조제 관리에서 자격증을 따가지고 뭘 하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 아주 정통적인 방식인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맞춤형 화장품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방금 이렇게 전통적으로 하는 방식은 사실은 한계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나중에 좀 더 광범위한 방법으로도 좀 접근을 많이 필요한데요. 제가 뭐 이런 화장품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관심이 많아서 맞춤형 화장품에 대한 회사들 다 찾아다니고 실제로는 어떻게 제조하는지 기기까지 사가지고 실제로 환자분들 들여도 봤어요. 근데 들어오는 결과는 되게 처참했습니다. 저 솔직히 그 들어간 투자 비용만 몇 천만이었는데 병원에서 그렇게 투자해서 뭔가를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처참한 결과입니다. 그럼 제가 이제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식의 부재죠.
일단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맞춤형 화장품의 니즈가 조금씩 크다고 하지만 아직은 제가 볼 때는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 사회에서는 지금 어쨌든 여기 많이 모이신 분들께서도 그걸 알고 조금 더 한 발 한 발 나가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모이신 걸로 기억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런 다양성이라든지 안정성 등등등의 문제가 이슈가 있죠. 결국은 어떤 느낌이냐면 내한테 피부에 맞춰갖고 줬는데 줘 보니까 결국은 똑같더라는 겁니다. 자, 이런 약간 그런 느낌들이 계속 쌓여 나가니까 불신들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제가 정말 맞춤형 화장품을 설명을 하고 이야기해가지고 하는 걸 안에서 믹스해준 기가 수술해준 거 다 보여주면 뭐합니까? 30만 원 정도 되는 비용을 줬더니 아니 5만 원, 10만 원짜리보다 더 못하는 거야. 그러면 굳이 그 비용을 내고 맞춤형 화장품이라고 하는 걸 쓸 필요가 있냐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까 거기에서 다시 한번 더 앞으로 한번 나가면요, 피부 타입에 대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자, 이 피부 타입을 어떻게 우리가 분류할 것이며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쭉 하다 보니까 이런 한계점에 이제 부딪히게 되고, 이거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방향은 아니겠구나. 어떤 단체나 어떤 회사나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지만 개인은 할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좀 더 방향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결국은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나중에 점점점 제가 실제로 진료실에서 환자분들하고 이야기할 때 가장 어려웠던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 의료기관이라는 데가 상당히 특히 미용, 에스테틱 관련된 쪽은 되게 빠를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의료기관입니다. 그래서 엄청 보수적인 곳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시스템이 변화되는 과정이 절대 단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금방 바뀔 것 같은데 마음만 그렇고요. 하나하나 도입되는 데까지 그 의심 많은 의사들 다 설득하면서 하나하나 다 체크해 나가는 과정이 너무 힘 빠지고 진 빠진 일이기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기도 하고요. 자, 제가 보면 이런 장비들, 너무 멋져요. 환상적입니다. 정말 제가 볼 때는요, 이렇게 하나하나 어떻게 이렇게 다 잘 만들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을까? 자, 여러분들 이게 지금 실제로 우리가 이걸 하고 있냐는 거죠. 근데 아직은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이르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시도가 의미가 없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일단 지금 이런 시도가 기반이 돼서 한 발 나간다는 건 되게 중요한데, 병원 입장에서 제가 진료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 뭐라도 해보자, 이런 느낌이지 실제로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이런 이제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회사들이 약간 요즘 여기서 방향을 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 회사들이 방향을 트는 게 무슨 관리 장비를 만들고 뭐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믹스를 할 수 있게끔 쉽게 만드는 제품들을 차라리 만들어서 너가 집에 가서 알아서 믹스하세요라고 방법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법적인 테두리에서 다 벗어나고요. 재고 문제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솔루션만 누군가가 딱 한 번만 짚어만 주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시스템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들이 이제 조금 다양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요즘에 생각하고 있는 광범위에 맞춤형 화장품, 아까 코스맥스 에서도 설명을 좀 해주셨는 부분인데, 제가 이거는 평소에 제가 항상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광범위의 맞춤형 화장품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이렇게 병원에 오시면은 이런 장비나 우리가 피부 타입 설문지를 통해서 피부 타입을 제가 체크를 쭉 합니다. 자, 이런 체크를 쭉 하고 난 뒤에 본인이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를 전부 다 확인해서 피부 타입을 정해줘요. 자, 근데 정해주고 난 뒤에 이제 막상 정해주고 난 뒤에 우리가 어떤 시술이나 화장품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면 막상 처방해 주려고 봤더니 화장품을 모르면, 의사가 그 화장품에 대한 이 지식이 없으면 그냥 우리 병원에 있는 화장품을 하나 권해주는 게 돼버립니다. 자, 아무 의미 없죠. 근데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그 다음에 데이터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만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을 하게 됐고, 그게 이제 아트렉과 일을 하게 되면서 정확하게 피부 타입을 좀 분석하는 데 좀 집중을 해보자. 자, 이 피부 타입 하나라도 정확하게 만들어서, 아까 불확실성에서의 불확실성이 아니라 하나라도 조금 더 확실성을 가지게끔 만들어서 어떤 사진으로 좀 디텍션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그 문제점들을 확인한 거에 대한 피부 타입이 정확하게 좀 뭔가 나오면 그래도 어느 범위를 좀 더 우리가 좁혀서 정확하게 좀 해줄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병원에서 다 하고 있는 방법이고, 이런 방법들을 하는데 시간이 한 15분 정도 걸립니다. 자, 그리고 이런 설문지가 상당히 길어요. 한 50문항 되니까 너무 길기도 하고 해서 요즘에 좀 더 줄어든 설문 형태로 해서 좀 한국 사람들한테 맞는 이런 걸 체크를 하게 되고요. 이건 아트렉과 또 같이 해서 아주 그냥 아주 심플합니다. 체크만 하면 점수만 매기면 바로 딱 피부 타입이 나오니까 이건 되게 심플한 방법인데,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6가지 피부 타입을 분류를 하게 되고, 16가지 피부 타입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32가지 피부 타입으로 지금 현재는 제가 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피부 타입을 또 분류를 해보고 나면 어떤 게 참 편하냐면요. 우리 MBTI 할 때 보면 MBTI가 막 되게 정확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저 사람이 대충 어떤 사람인지는 알죠. 그런데 건성과 지성만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 사람은 흑백론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건성, 지성 둘 중에 하나만 분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되게 어렵죠. 자, 우리가 흔히 피부과에서 제가 많이 얘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 피부가 되게 건조한데 되게 피부가 지성이처럼 피부가 뭐가 많이 올라와요. 피지 분비가 많이 늘었어요. 복합성 피부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원장님 저 되게 피부가 원래 여드름도 많고 지성인데요. 너무 최근에 건조해졌어요. 복합성 피부죠. 근데 이 두 가지는 엄연히 다른 피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자체가 지금 완전히 시장에서도 개념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냥 뭐 다 건성용, 다 지성용. 그러니까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춘추 전국 시대의 그 위에 있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을 통일화시킬 필요가 있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제가 이런 것들 다 체크해서 피부 타입 다 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염증도 있는 부분이라든지 색소 있는 것들을 다 분석해서 피지 분비 등등등을 체크해서 제가 생각하는 제일 마지막 단계 피부 타입을 저는 체크를 해서 환자분하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부분들의 신뢰도라는 게 되게 높아지죠. 자, 지금 이거는 제가 저희 병원에 왔을 때 그 환자분들에 대한 설문 내용, 검사 등등을 다 토탈로 해서 제가 나머지 하나를 던진 거잖아요. 너무 힘이 듭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하기에는 좀 시스템화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조금 더 쉽게 이제 전달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 다음에 그런 거 있죠. 병원 오기 전날까지는 트러블이 났는데 막상 병원 간 날 사라졌어요. 그러면 말을 해야 되는데 이거 뭐라고 얘기할 거야. 참 이게 이제 애매한 거예요. 자, 그래서 평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들을 사진으로 측정을 해놓는 변화를 좀 보기만 하더라도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트러블의 변화들이 있을 수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죠. 특히 여성분들 한번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볼게요. 생리 주기 때마다 올라오잖아요. 그죠? 생리 전에 심해지는 사람도 있고 생리 후에 나빠지는 사람도 있고 배란기 때 확 나빠지는 분들이 있고 여기 패턴들이 달라요. 남성분들은 전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 입 주변에 막 올라오고 막 여러 가지 올라오는 분들을 항상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알겠다고. 근데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몰라요. 근데 그런 패턴들을 쭉 내가 문제가 생기는 걸 찍다 보면 이 사람이 어떤 패턴으로 뭔가 보여주는 피부에 대한 상태라든지 변화를 판단하고 저한테 왔을 때 그 변화에 대한 부분과 현재 상황들을 체크했을 때 피부 타입이라는 게 딱 정확하게 나오면 이 사람한테 해결해 줘야 되는 솔루션이라고 하는 게 아주 명확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좀 접근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트랙과 이런 여러 가지 피부의 상태를 체크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여드름이 생긴, 아까 잠깐 영상에도 나왔지만 여드름이 생기는 부위에 여드름이 생기는 부분을 다 체크를 해서 실제로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문제가 있는지를 체크하는 시스템들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런 것들을 좀 더 해서 좀 더 많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가 병원에 오면요, 대부분 올 때 이렇게 그냥 물어보잖아요. 저희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5년 동안 피부 다녔고요. 원장님, 뭐 알레르기 약 먹고 뭐 먹을 때만 좋아지고 나빠져요. 뭐 각질 생기면 가렵고 이런 병변들이 있어요. 안 해본 게 없어요. 자, 근데 이건 지금 제가 말만 들었고요. 앞에서 본 상태는 그 상태가 아니에요. 자, 저는 그냥 그 사람의 이제 과거를 상상해야 되는 상태가 생기죠. 그러면 우리가 진단이라고 하는 것 자체부터가 뭔가 애매해집니다, 사실은. 그래서 만약에 그게 좀 더 이 사람의 피부 상태를 최대한 그런 게 데이터화되어 있는 게 아주 디지털화만 돼 있다라고 하면 실제로 이 사람들이 만약에 어느 병원에 왔을 때 이걸 보여주면 그 흐름과 상태를 보고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환자분 제가 실제 찾답니다. 환자분 화장품 쓰는 거 좀 갖고 오세요 했더니 이렇게 갖고 옵니다. 21개더라고요. 내가 이거 참 어디서부터 우리는 손을 대야 될까요? 예. 자, 이런 거죠. 내가 만약에 어떤 디지털 하던 앱이 있으면 내가 평소에 어떤 화장품을 쓰고 있고 내가 뭘 하고 있고 이런 게 좀 체크만 되고 있으면 이거 알아오는데 일주일 걸립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환자를 보내고 난데 일주일 된 병원 환자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동안 일주일 걸려요. 그 전에 체크하면 금방 넘어가면 되는 일을, 그러니까 시간 낭비를 하는 거죠. 이 21개를 쓰면서 제가 하나하나 성분 다 분석해 줬습니다. 이거요, 미치는 노릇입니다, 솔직히.
환자분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감사하고 좋을 일이지만 제가 이거를 분석해주고 상태를 체크하는 과정에서는 정말 짜증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항들을 좀 더 어떤 소팅만 되고 뭔가 해결될 수 있는 부분만 쉽게 하면 돼서 짜자자작 분류만 돼주고 잘 모르겠는 거는 물음표 쳐서 실제로 의사가 그걸 좀 파악할 수 있는 것만 해주면 되게 그 데이터가 쉽게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그 상태에 따라서 어떤 솔루션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준 게 제 차트입니다. 실제로 차트로 해서 이렇게 환자분들 좋습니다.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생각 들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한동안 이걸 정말 한 몇 년간 했습니다. 몇 년간. 근데 몇 년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이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좀 방향을 바꿀 수만 있고 디지털화 시킬 수만 있다고 한다면 생각보다 되게 풍성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되게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그 다음에 시간과 비용이 투자가 되고, 그 다음 막상 하고 난 뒤에 그 결과는 그 사람과 나만 알고, 돌아서면 다른 병원 가는 순간 다시 리셋이잖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자, 이런 상황들을 너무 많이 이제 겪다 보니까 좀 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해결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커지게 됩니다.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우리가 시중에는 수없이 많은 어마무시한 화장품들이 출시가 되고 있죠. 자, 근데 우리가 피부 타입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좀 분석을 하고요.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성향들을 조금만 파악을 하면 우리가 맞춤형 화장품이라는 건 저는 크게 아까 두 가지 개념, 아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통적으로 조제를 해주는 방법이나 아니면 뭔가 그 상태에 맞춰서 바로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지만, 현재는 시중에 수많은 화장품들을 피부 타입만 정확하게 알고 그 사람의 니즈와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나이와 어느 정도 이런 것들만 파악을 하면, 우리 흔히 우리 여행 갈 때 뭐 호텔스닷컴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우리 5성급 별표 4.5점 이상, 뭐 지역 위치 어디, 공항 근처에 가까운 거 버튼 누르면 소팅 되듯이 화장품을 소팅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는 아까 그 불확실성을 없애야 되겠다가 첫 번째고, 그러려다 보니까 피부 타입을 확실하게 좀 더 정립을 하는데 집중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화장품들이 시중에 나와 있고, 그 시중에 나와 있는 화장품을 우리가 피부과에서도 화장품을 우리가 통해서 스킨케어라고 하는 거를 결국은 우리가 어떤 데이터만 잘 만들어지면 이것도 또 하나의 맞춤형 화장품 시장으로서의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각각의 분명히 개인의 피부 타입에 맞춰가지고 제조해주는 방식 역시 아주 좋은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 시장도 성장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그 피부에 대한 부분들이 먹고 아직은 너무 시장에 대한 부분 화장품들이 많다 보니까 그 인식이 지금 도달하지 못해서 그냥 그 제품은 아직까지 물음표인 경우가 크지만, 분명히 그 시장은 나를 위한 제품이 하나가 만들어지는 그 순간부터는 되게 그게 높아질 겁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게 훨씬 더 나중에는 우리한테 영향력이 있는 제품이 될 거예요. 두 번째, 그냥 저는 잘 모르겠고 귀찮아, 그냥 내가 내 정확한 피부 타입만 딱 입력하고 그 다음 그거에 대한 것만 나오면 쫙 소팅돼서 2만원에서 5만원짜리 사이에 우리나라 제품 이렇게 딱 클릭만 하면 쫙 그것만 소팅돼서 나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일단 화장품을 고를 수 있는 것들도 되게 그거 자체가 나한테 맞는 화장품이 어느 정도 골라져서 나오는 거죠. 자, 이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좀 광범위하게 바라볼 수 있는 맞춤형 화장품의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고 봤더니 해야 될 게 너무 많더라고요. 일단 피부 타입을 재정립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확한 진단과 생활 패턴을 정확하게 봐야 되고, 화장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돼서 다시 그 부분들을 다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것이며,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이제 좀 필요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생각을 좀 기반으로 해서 좀 더 많은 이제 시장에 이제 화장품을 좀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좀 같이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훨씬 제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은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요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화장품을 이제 믹스하는 방식들도 늘어나는 이유도 사실 그런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은 다 어떻게 보면 맞춤형 화장품의 하나의 방식이 되는 거죠. 내가 일단 너는 이거 하나만 더 쓰면 좀 될 것 같은데 라는 솔루션을 주면 기존 제품에다가 그거 하나 더 떨어뜨려 쓰면 되는 건데요. 그래서 그런 방식들이 요즘 나오고 있는 게 아직까지 그런 개념까지는 아니더라도 시장은 되게 빠르게 느낍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제품들이 이미 나오고 있고요. 그 제품들이 벌써부터 많이 팔리고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가 맞춤형 화장품에 대한 부분들 좀 더 다듬으면 훨씬 더 큰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인데요. 스킨케어라는 부분은 결국은 저는 제 생각에는 어쨌든 화장품이거든요. 어쨌든 화장품이고 정확한 피부의 타입을 진단하는 그 상태가 베이스만 된다면 어떤 솔루션이든 우리는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뭐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 그다음 화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 이런 뭐 당연히 너무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는 거고, 결국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환자분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공부해서 만들어 주는 것보다 나 공부하는 거 싫으니까 그냥 내 눈앞에만 갖다 줘 하는 게 다들 지금 니즈일 거고, 그걸 조금 더 우리가 다 같이 산업이 하나가 해서 조금 더 간다면 훨씬 더 좀 좋은 그런 시장이 될 겁니다. 자, 이게 피부 타입을요, 제가 이제 화해 러프를 보면 옛날에는 성분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성분에 대한 부분들 많대 가지고 좋은 거 안 좋은 거 이렇게 막 얘기했죠. 근데 대부분 화장품 구매할 때 뭐가 영향을 미칩니까? 결국은요, 리뷰를 봐요. 리뷰를 보고 나랑 최대한 비슷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이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난 뒤에 그 제품을 구매합니다. 그게 니즈거든요. 그러면 그 니즈라는 게 아까 제가 말한 그런 피부 타입이 맞는 사람들끼리 비슷한 그룹들이 모이기 시작을 한다면 그거야말로 훨씬 더 화장품을 나중에 성장시킬 수 있는 아주 큰 무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도 뭐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저는 사실 기술적인 부분들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트랩이랑도 쭉 같이 좀 일을 하면서 저도 많이 배우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생각보다 어렵구나. 그리고 그게 한 발 한 발 나가는 데까지 해서 쉽지 않은 부분들이, 되게 기술적인 부분들이 참 많이 필요하고 노력들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좀 느끼고 있어서 요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화장품에서 AI 하시는 분들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사실 그리고 다들 죽을 것 같죠. 너무 힘들어서. 맞아. 그 마음 너무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저는 어차피 실질적인 영역에서 환자분들하고의 소통과 이야기에서 그 피부 상태의 변화를 늘 겪는 사람인데, 반대로 저는 이걸 어떻게 AI에 접목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고민이 많고, 반대로 여러분들은 AI에 대한 고민들을 늘 하거나 아니면 좀 더 이걸 좀 디지털화 시켜서 좀 많은 사람들에 퍼뜨리고 싶은데 막상 접점에 대한 포인트가 너무 약하고 그에 대한 니즈가 되게 애매해지는 상황들이 생기니, 이거에 대한 그 부분의 간격을 좁히는 게 서로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AI랑도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해보면서 느낀 거는 이게 생각보다 그런 갭들이 좀 커서 좀 더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좀 모여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해결한다면 훨씬 더 좋지 않게 되고요. 아까 이건 뭐 다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환점들이 필요하고, 결국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AI가 베이스가 되면 훨씬 더 우리가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번에 또 제가 아트랩이랑 이번에 이제 조금 진료 이제 해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피부 타입 체크하고, 이제는 조금 더 이제 생활 습관의 패턴들,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사진을 찍어서 디텍션을 하는 부분들까지, 그리고 다음 번 왔을 때 중간중간에 경과에 대한 비교를 하는 부분들을 서로 지금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나중에 이게 좀 정식적으로 도입이 되면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셨을 때 실제로 저한테 오기 전에 있는 변화 상태를 좀 더 바로바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또 근거를 또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 입장에서도 조금 아직은 첫 단계이긴 하지만 우선은 좀 시작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좀 한 발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이때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면 결국은 한 명 한 명이 이제 다 컨트롤 해야 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리고 근데 의사도 각자의 관점이 너무 다르고 치료의 한 방향이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큰 틀을 하나 딱 잡아주고 난 뒤에 의사들이나 어떤 치료를 하는 사람들의 철학이 살짝 얹어질 수 있게만 만들어주면 훨씬 더 진료나 치료에 있어서 더 풍부한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면서, 되게 힘든 길 함께 가고 있는 분들이 좀 많아서 사실 제 입장에서는 되게 든든한 지원군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요걸로 해서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유튜버 PR남 김홍석 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피부를 가장 쉽게 설명해 주시는 저희 김홍석 원장님이셨습니다.